네, 안녕하십니까. 네, 과학수학과 취업 성공 프로파일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작성법 3에 대해서 강의를 드릴 심영섭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우선 제 소개부터 간단하게 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대기업의 인사팀에서만 약 18년 정도 근무했고요. 지금 현재는 공기업의 자기소개서 심사위원, 또 실제 면접관, 그리고 공정채용 심사를 하는 심사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공기업이 직접 방문해가지고 채용의 전 프로세스를 다 심사하고 그리고 관련된 어떤 내용들을 갖다가 조언해주는 이런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본 강의를 통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우선 시작하기 앞서가지고 제가 퀴즈를 하나 좀 내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기소개 작성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내용인데요. 우리나라 음료회사가 약 10년 전에 음료수를 팔아보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요. 중견 음료회사입니다. 사막이 있는 지역 있죠. 그 중동 지역, 사우디아라비아, 이란, 쿠웨이트 이런 지역에 가가지고 음료수를 팔아보겠다고 했는데요. 보시면 왼편에 사막이 있죠. 그 인근에 사막이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자 사막에 누워있던 사람도 시원한 음료수 마시면 활기차게 뛰어다닌다 라는 컨셉으로 광고 시안을 만들어서 잡지에다가도 싣고 버스에다가도 붙이고 이렇게 다양하게 광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안 팔렸습니다. 네, 망하기 일보 직전까지 갔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어떤 분은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어떤 학생은 손가락이 이상해요. 이렇게 먹을 때 손가락이 이상하다고 그러시는 분들도 있고요. 머리카락은 왜 삐져나왔죠? 이러신 분들도 계시고, 혹시 이거 석유가 나오는 나라니까 석유 아닙니까? 시커매요. 이런 학생들도 있고요. 정답 알려드리겠습니다. 중동 지역에서는요, 글씨를 쓰거나 읽을 때 왼쪽에서 오른쪽이 아니라 오른쪽에서 쓰거나 읽는다고 합니다. 자, 그럼 해석을 해볼까요? 사막에 활기차게 뛰어다니는 사람도 마시면 뻗어버린다, 죽어버린다 이런 컨셉이죠. 완전히 반대거든요. 제가 이걸 왜 처음에 말씀드리냐면 여러분들 자기소개 작성할 때 누구의 입장에서 쓰느냐가 되게 중요해요. 그리고 자기소개서 평가를 또 누가 하느냐 이런 것들을 생각하고 쓰셔야 되겠죠. 상대방의 입장을 한 번 더 생각하자는 이런 의미에서 말씀드렸거든요. 자, 지금부터 이번 시간 그리고 다음 시간 2회에 걸쳐 가지고 여러분들이 어떻게 자기소개서를 써야 되고 또 실제 합격 사례들이 어떤 것인지 채용 담당자 입장에서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원하는 기업의 입장에서 한번 말씀드려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목차는요. 자기소개서 작성에 필요한 3C에 대한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기업의 자기소개서가 어떻게 평가되는지 기업의 입장을 한번 말씀드려 볼 겁니다. 그리고 자기소개서를 요리하라 라는 주제로 좀 말씀을 드릴 텐데요. 제가 자기소개서 관련된 책을 2권 썼거든요. 그 자기소개서는 요리 레시피다 라는 결론을 내리고 썼던 책인데요. 그 내용에 대한 어떤 얘기를 좀 간단하게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과학수학과 진로 및 필요 역량 그리고 과학수학과의 학생들이 어떻게 자기소개를 써야 되는지 예시를 들어드릴 거예요. 총 8개 예시. 자, 성장과정, 그 다음에 성격의 장단점, 학창시절, 지원 동기 및 입사 후 포부라는 가장 기본적인 항목을 가지고 항목별 자기소개서 예시를 들어드리면서 또 잘된 것은 제가 잘됐다고 말씀드리고 좀 부족한 거 또 개선할 것은 개선할 거로 말씀드릴 테니까 잘 보시고요. 여러분 직접 쓰실 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자기소개서 작성 시 필요한 3C 제가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인데요. 첫 번째 C 어떤 걸 갖춰야 되느냐? 직무 적합성이라는 C를 여러분들한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기소개서를 보는 목적은요. 여러분들이 지원한 직무 관련되어 가지고 역량을 가지고 있는지 그걸 한번 검증해보는 그런 거를 평가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직무 적합성이라는 건 뭐냐면 첫 번째 직무와 관련된 지식을 갖추고 있는지 일단 여러분들이 전공자라고 한다면 직무와 관련된 지식을 갖추고 있겠죠. 그리고 관련 과목들을 수강했으니까 지식을 갖추고 있다고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런 것들을 자기소개서에서 어필해야 됩니다. 그리고 직무와 관련된 기술 또는 경험 여러분 실습, 또 인턴, 계약직 관련해가지고 내가 희망하는 곳에 가서 직접 근무를 해보셨죠? 네, 이런 것들을 바로 기술 또는 경험이라고 할 수 있고요. 또 직무 관련된 자격증을 갖고 있다면 이런 것들을 갖다가 어필하시는 게 되게 중요한 직무 적합성.
그래서 뭐 학점이 높아야 된다. 뭐 이걸 제가 강조하는 게 아니라요. 일단은 직무 적합성을 강조하는 게 첫 번째다. 두 번째는 조직 적합성입니다. 조직 적합성. 뭐냐면 아무리 여러분들이 일을 잘할 수 있는 이런 능력을 갖추고 있다고 하더라도 조직에 대한 관심과 애정이 없다면 사실 뽑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고요. 면접 때 보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직무 관련된 관심과 애정을 갖다가 나타내 줘야 되는데 어떻게 나타낼까요? 뭐 직무 관련된 활동을 한다거나 또 내가 희망하는 어떤 회사 또 희망하는 곳에 한번 방문을 해본다든지 또 그 회사와 관련된 어떤 인연 또 그 회사를 알아보기 위해서 노력한 과정 이런 것들을 얘기해 준다면 기업의 입장에서는 여러분들이 우리 회사에 관심을 갖고 있구나 애정을 갖고 있구나라고 느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 두 번째 자 조직 적합성 어필해 주시고요. 세 번째는 올바른 인성입니다. 올바른 인성. 여러분 성장 과정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의 가치관 이런 거 보는 거죠. 올바른 인성을 가지고 있어야지만 조직 생활을 할 때 다른 사람들과 잘 할 수 있고요. 그리고 또 주어진 과제를 갖다가 정직하게 윤리적으로 수행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이 세 가지 3C 여러분들한테 꼭 강조해 드리고 싶은 거고요. 이 3C를 가지고 여러분들 자기소개서 이력서 평가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면접 때도 이 3C를 가지고 평가되는 거니까 여러분 무엇보다도 이 3C를 먼저 갖출 수 있도록 노력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기업에서 실제로 지원한 기업에서 제가 제출한 입사 지원서는 어떻게 평가되는 겁니까? 그 평가 시스템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릴게요. 이런 것들은 어느 누구도 잘 알려주지 않으시죠? 근데 이걸 알고 가신다면 여러분들이 훨씬 더 수월하게 이력서랑 자기소개서를 쓸 수 있으실 것 같아요. 자, 기본적으로 이력서에 여러분들이 어떤 사항들을 입력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그 입력한 사항들이 다 점수화된다고 보셔야 됩니다. 예를 든다면 학점, 뭐 외국어, 자기소개서, 자격증, 그 다음에 뭐 가산점 이런 항목들이 있다. 이걸 만약에 이력서에 입력했다라고 한다면 그게 다 점수화된다고 보셔야 돼요. 다 정량적 평가를 하죠. 그리고 저 배점은 각 기업마다 다 틀립니다. 자, 우리는 이런 항목들을 좀 더 자세히 볼 거야. 그러면 거기 비중을 더 많이 주고요. 이런 항목들은 글쎄 우리가 크게 안 봐도 될 것 같은데 그러면 비중을 낮추거나 아니면 아예 입력하지 않도록 하죠. 그래서 그런 사항들 일단 내가 이력서에 입력하는 사항들은 꼭 점수화된다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런 거를 갖다가 여러분들 점수를 잃지 않도록 노력하셔야 돼요. 자, 가장 중요한 것은 뭐죠? 최근의 트렌드, 최근에 어떤 기업에서 원하는 것들을 보면 자기소개서의 비중이 상당히 높아지는 추세를 알 수 있습니다. 요 기업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합격자 같은 경우에 자기소개서의 점수가 학점이나 외국어에 비해서 상당히 높아요. 탈락자를 보게 되면 학점이나 외국어 성적이 훨씬 더 높거든요. 외국어 성적 같은 경우는 6점이나 더 높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소개서가 8점이 낮아가지고 떨어진 경우가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현재 갖고 있는 뭐 스펙은 예를 들어서 어떻게 변경을 할 수 없다라고 한다면 자기소개서에 더 치중을 하면 좋을 것 같고요. 왜냐하면 입사지원서에서 자기소개서가 차지하는 비중이 점점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또 그리고 면접에 가서도 자기소개서를 기반으로 많이 물어보게 되죠. 그래서 면접까지 영향을 미친다라고 볼 때는 이 자기소개서가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자기소개서 어떻게 평가되는 겁니까? 이것도 아셔야 되겠죠. 그냥 딱 보고서 이게 합격, 뭐 불합격 이렇게 되는 겁니까? 물론 있습니다. 적합, 부적합으로 하는 이런 회사도 있거든요. 하지만 그조차도 점수의 비중을 두고 하죠. 예를 들어 10점 비중 둔다? 적합? 그럼 10점. 부적합? 그럼 0점. 이렇게 될 수 있죠. 예. 그 다음에 3등급, A, B, C 등급 나누거나 제일 많은 게 5등급, A, B, C, D, E 이렇게 해서 5등급을 나눈 경우가 가장 많거든요. 자, 자기소개서는 상대평가 하신다고 보셔야 돼요. 상대평가.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들이 제출한 자기소개서를 쭉 읽게 되죠? 자, 이력서에 있는 내용들이 어떻게 된다? 다 점수화된다. 입력한 사항들을 다 정량화시킨다. 그래서 점수가 나오게 되고요. 그 점수에다가 뭐를 더한다? 자기소개서의 비중. 각 기업마다 정해놓는 거죠. 우린 30%만 반영할 거야. 우린 20%만 반영할 거야. 그러면 그 20점, 20%고 30% 안에서 등급을 나눠가지고 딱 상대적으로 나눈 다음에 거기서 등급을 딱 찍고 그 정해진 등급 점수를 이력서에다 합쳐가지고 총점을 매긴다는 얘기죠.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일단 다 자기소개서를 채용 담당자들은 읽고요. 그 다음에 위에 보시면 등급 있죠? 그 등급을 딱 본 다음에 딱 찍고 저장! 그러면 내 점수가 저 등급에 있는 점수로 부여되는 겁니다.
그 점수가 이력서 점수랑 합쳐져가지고 내 총점이 나오는 거죠. 그리고 각 전형별로 어떻게 되죠? 배수라는 게 있습니다. 몇 배수 합격시킬지 그 배수에 따라서 선을 딱 그어가지고 많은 인원까지 통보를 하고 그 다음 전형 넘어가고 자, 이런 방식으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니 그러면 이 등급 도대체 어떻게 매겨지는 겁니까? 이런 평가 기준을 가지고 등급이 정해집니다. 보시면 이건 5등급보다 좀 많은데요. C, D, F가 한 등급이라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20%를 반영한다는 얘기죠. 만점이라는 게. 자, 이 기업은 그렇기 때문에 절반 이하인 8, 3, 0점이라고 한다면 거의 하위 점수이기 때문에 거의 한 등급이라고 봐도 무관할 것 같습니다. 거의 불합격 맞는 등급이라고 볼 수 있죠. 한 등급, 두 등급, 세 등급, 네 등급, 5등급. 그래서 보통 5등급으로 나눠지고요. 자, C, D, F. 가장 안 좋은 등급을 받는 방법. 한 항목이라도 작성하지 않으면 안 좋은 등급 받습니다. 5개 질문지가 있는데 하나 정도는 빼도 되겠지? 안 됩니다. 빵점 받아요. 그리고 자, 설마 다 읽겠어? 두 번째 항목을 딱 카피해서 세 번째나 네 번째 갖다 붙이는 거예요. 다 읽습니다. 다 읽고요. 0점 처리합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갖다 붙이다가 보니까 그 회사 이름을 갖다가 실수해서 그대로 갖다 붙였어요. 내가 지원하는 기업은 다 A 기업인데 이 B 기업이나 C 기업 걸 갖다 붙이는 거예요. 그럼 회사 명칭이 그대로 남아있겠죠. 다 읽고 발견되면 0점 처리합니다. 항상 마지막 쭉 읽어보시면서 기업 명칭을 갖다가 다른 기업 명칭을 쓰지 않았는지 꼭 확인하셔야 됩니다. 특히 지원 동기 쓰실 때 그때 많이 갖다 붙이게 되죠.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좀 약간 오해하는 사항이 있는데요. 만약에 한 항목당 1000자를 쓰라고 했어요. 1000글자 제한으로 뒀거든요. 야, 1000자 너무 많은 거 아니야? 한 500자, 한 3, 400자 쓰면 되는 거지. 대신에 임팩트 있게 쓰면 되는 거 아니야? 감점 받습니다. 감점. 성의가 없다고 판단하거든요. 그래서 1000자가 되면은 절반 미만의 분량 쓰시면 안 된다. 그거 꼭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시고요. 가급적인 글자 수 맞추시는 게 좋습니다. 요즘은 오탈자까지 보게 되거든요. 그래서 오탈자 절대 나지 않게끔 여러분들이 마지막까지 맞춤법 검사하시고요. 그러고 쓰시는 게 훨씬 더 좋죠. 그래서 CDF 여기에 요것처럼 하면 CDF 맞고요. 이것처럼 아니면 B뿔이나 B를 받게 되죠. 그렇죠. 이렇게 하지 않으면은 B뿔이나 B를 받는데 제가 이제 A뿔이나 A 받는 방법에 대한 얘기를 이제부터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인 원칙을 좀 지키셔야 돼요. 원칙. 제가 강조해드리는 것 중에 하나인데요. 이거는 제가 쓴 책에만 있는 내용 중에 하나인데, 좀 글쎄 여러분이 듣고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 내용을 되게 강조하고 있거든요. 첫 번째 원칙입니다. 절대 밤에 쓰지 말합니다. 밤에 쓰지 마라. 여러분들이 자기소개 쓰실 때 밤에 1시, 2시에 늦은 새벽에 이렇게 책상에 앉아가지고 자기소개서를 쓰기 시작하죠. 주변이 조용하고 그리고 적막합니다. 근데 밖에 보니까 창밖을 보니까 비가 와요. 가을비가 주룩주룩 내리고 있습니다. 앞에 보니까 성장 과정서래요. 정말 작은 시골 마을에서 태어나가지고 지금까지 여기까지 오기 너무 힘들었거든요. 막 어려웠던 일들이 막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가죠. 그러면서 쓰기 시작합니다. 눈가가 촉촉해지면서 눈물 한 방울 뚝 떨어지면서 어렸을 적부터 혼자 있기를 좋아했던 아이였습니다. 작은 시골 마을에서 태어난 저는 비바람이 몰아치는 어느 날 밤, 네. 이런 걸 쓰시면 어떻게 되죠? 네, 자소설이라고 합니다. 자소설. 소설 쓰지 마시고요. 항상 좀 더 초저녁에, 낮에 이성적인 생각 가지고 쓰셔야 돼요. 지금 밤에 쓰시게 되면 어떻게 되죠? 감성적으로 바뀐다고요. 나도 모르게. 그래서 항상 이성적인 생각을 가지고 쓰자. 그래서 밤에 쓰지 말라는 거고요. 두 번째, 세 번째는 기분 좋을 때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쓰자. 요즘은 AI로 자기소개서 심사를 하는 기업도 있습니다. AI. 네. AI로 심사할 때 가장 먼저 볼 수 있는 게 뭐죠? 글자 수 다 채웠는지 글자 수를 셀 수 있으니까요. 자동적으로 세워지죠. 그 다음에 맞춤법 같은 것도 자동적으로 할 수 있죠. 그 다음에 또 뭐 이상한 그 단어나 이런 기호 같은 거 계속 반복해서 쓰면 이런 것도 걸릴 수 있겠죠. 그리고 가장 기본적으로 보는 게 긍정적인 단어하고 부정적인 단어 풀이 있어가지고 여러분들이 쓴 자기소개서 내용하고 매칭을 시켜가지고 강조가 되게끔 만들거든요. 그리고 그걸 통해서 여러분들이 부정적인 지원자인지 긍정적인 지원자인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항상
기분 좋을 때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써야 된다. 그래야지만 AI로 검사할 때도 여러분들이 좋은 점수 받을 수 있고요. 사람이 읽었을 때도 마찬가지죠. 채용 담당자가 읽었을 때도 여러분들이 긍정적인 지원자라고 느낄 수 있죠. 그래서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 긍정적인 거 여러분들이 신경을 쓰셔야 됩니다. 기분 좋을 때 쓰세요. 자, 자기소개서를 요리하라. 여러분들의 자기소개서를 요리 레시피라고 한번 생각해 보시자고요. 그럼 첫 번째 방법, 첫 번째 비법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물탕을 맛있게 끓이는 비법 뭘까요? 네, 뭐 라면 스프 넣는 거 이런 거 말씀하시지 마시고요. 자, 신선한 재료를 사용하라. 맞죠? 해물탕을 맛있게 끓이려면 갓 잡은 해물들을 갖다가 신선한 해물들 많이 집어넣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맛있어질 수밖에 없죠. 맞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신선한 재료를 많이 사용하자. 신선한 재료가 뭐라고 했습니까? 아까 3C에서 제가 직무와 관련된 우리 전공 과목, 그 다음에 또 직무와 관련된 경험들, 실습 같은 경험들, 그 다음에 직무와 관련된 자격증, 이런 어떤 직무와 관련된 동아리, 뭐 직무와 관련된 뭐 아르바이트, 이렇게 직무와 관련된 여러 가지 다양한 재료를 쓰게 된다면 여러분들 맛있는 해물탕을 만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좀 더 신선한 재료를 많이 활용하자. 그런데 저 조금 신선한 재료가 부족한데요? 그때는요, 가급적 앞쪽으로 가져가시는 게 좋으세요. 자기소개 쓰실 때 앞쪽에 배치시키면 여러분들 읽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일단 좋은 선입견 가지고 읽어 내려갈 수 있죠. 그래서 직무와 연관된 거를 뒤쪽으로 빼지 마시고요. 좀 부족할 때는 앞쪽으로 배치시키는 게 되게 좋은 방법 중에 하나니까 유념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비법 한번 알려드릴까요? 자, 이게 뭐죠, 여러분들? 네, 물회입니다. 물회. 어떻게 맛있어 보이나요? 맛있어 보이죠? 왜? 예, 색깔 예쁘잖아요. 알록달록하고 깨도 뿌려져 있죠? 먹어보지 않았지만 맛있어 보이는 이런 내용. 두 번째 비법은 데코레이션입니다. 데코레이션. 장식을 예쁘게 잘하니까 맛있어 보이잖아요. 네. 그러면 우리 자기소개서에서 어떻게 데코레이션을 해야 되는 겁니까? 첫 번째, 줄 띄우자. 줄을 다 붙이지 마시고요. 한 500자 정도면 한 줄 정도 띄우시자고요. 천자문 2줄, 3줄 정도 띄우시자고요. 그래야지 보는 사람이 잘 보이거든요. 나중에 면접 가서도요, 면접관들이 여러분들의 자기소개서를 볼 때 아주 수월합니다. 줄 띄우자. 두 번째, 세 번째는 부호와 숫자를 활용하자. 이런 것들이 있는데 한번 예시를 볼까요? 자, 동네 빵집에서 아르바이트 했던 이런 경험을 통해 가지고 그 빵집의 매출을 올리고 단골 고객도 확보했다 라고 지금 쓰려고 하거든요. 자, 그럴 때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여기 줄 띄웠죠. 줄 띄우고 저 앞에 보시면 SWOT라고 그래 가지고 부호랑 또 영문 이니셜 이렇게 활용해 가지고 어떻습니까? 그 빵집의 강점과 기회적인 요인 더 살리고 위기와 위협적인 요인 보완해가지고 매출을 올리고 단골 고객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어떻습니까? 잘 보이죠, 일단. 예, 줄 띄우니까 저 부호, 영문 이니셜 활용하니까 잘 보이죠. 숫자로 1점, 2점 해도 잘 보일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자, 줄 띄우고 숫자 부호, 그 다음에 한 가지만 더불어 말씀드린다면 첫째 콤마, 둘째 콤마 요것도 유용하게 활용하시면 여러분들 훨씬 더 여러분들의 자기소개서가 가독성이 높아져가지고 읽는 사람으로 하여금 눈에 잘 띄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비법입니다. 네. 요리를 치면 해물탕도 먹어봤고 그 다음에 물회도 먹어봤고 자, 이 요리 저 요리 다 먹어봐도 제일 맛있는 밥은 누가 해주는 무슨 밥? 엄마가 해주는 집밥. 그쵸? 왜요? 어렸을 때부터 쭉 먹어와서 익숙해가지고 너무나 익숙해가지고요. 그거 아니죠. 엄마의 정성이 들어가서 맞죠? 그래서 여러분들 단어 하나, 문장 하나 쓰실 때 좀 더 진정성을 가지고 솔직하게 여러분들의 마음을 갖다가 어필한다면 읽는 사람은 그 마음을 전달받아가지고 여러분들의 정성이 느껴지게 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한번 세 가지 비법 말씀드렸죠?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직무와 관련된 재료들을 충분히 활용하자. 재료가 좀 부족할 때는 가급적이면 신선한 재료들, 직무 연관성 있는 재료를 앞쪽에다가 배치시키자. 나중에 면접 때도 마찬가지가 되겠죠. 그리고 두 번째는 좀 더 가독성을 높여주자. 줄도 좀 띄워주고 그 다음에 숫자와 부호도 좀 활용하고 또 1점, 2점
이런 숫자, 또 첫째 콤마, 둘째 콤마 이렇게 나눠주기도 하고 해가지고 좀 더 잘 보일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좋은 방법 중에 하나고요. 마지막 세 번째는 문장 같은 거 쓸 때 그냥 막 쓰지 마시고 좀 더 고민하시고 또 뭔가 내가 진심 어린 나의 진정성을 전달할 수 있는 그런 문장들로 여러분들이 구성을 해주신다면 여러분들의 자기소개서가 훨씬 더 빛날 거라고 확신합니다. 네, 좋습니다. 자, 그러면 1부의 마지막 순서로 요 내용만 좀 말씀드리고요. 그러고 제가 2부 타임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과학수학과의 진로 및 필요 역량에 대한 얘기를 좀 하려고 하는데요. 우리 과학수학과에 대한 정의를 한번 같이 우리 해볼까요? 여러분들 이거 저랑 같이 읽어보는 것도 처음이실 것 같은데요. 자, 과학수사는 법, 과학을 기반으로 한 수사 기법을 활용하여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밝힘으로써 국민들의 인권을 지켜주는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수사 기법을 연구하고 배우는 학문입니다. 맞죠? 네. 과학수사과에는 이를 법과학 분야별, 단계별 종합적인 교육과 인성교육을 통하여 최고의 과학력, 올바른 사고와 인성을 갖춘 과학수사인을 양성하는 것을 목표로 두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어떤 과인지 정확하게 다시 한번 이해를 하셨죠? 그래서 한번 우리가 현재 우리 과에 대한 어떤 설명을 다시 한번 인식을 해보시면 앞으로 내가 자기소개 때 어떻게 어필해야 되는지 또 한번 생각해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취업 분야를 보면 주로 과학수사 쪽에 많이 나가죠. 특히 뭐 군 헌병대라든지 경찰청,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그 다음에 검찰청, 기업 내 범죄 수사 분야, 보험회사 조사 분야, 그 다음에 법, 과학 관련, 감정 관련 사업, 유전자, 문서, 영상, 교통사고 등, 자, 민간 범죄 관련 조사 분야 등, 이렇게 해서 현재 우리 과가 어떤 사람을 양성하는지, 또 선배들은 어느 쪽의 취업 분야 쪽으로 많이 진출해 있는지, 요걸 보시면 앞으로 여러분들 진로를 갖다가 결정할 때도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시 한번 직무에 대한 얘기를 해드리면, 범죄 수사에 관한 법의학, 법화학, 이공 분야 등에 대한 과학적 조사. 그러면 직무 역량 중에서 꼼꼼하게 조사하는 어떤 역량이 필요하겠죠? 꼼꼼함 같은 걸 어필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연구. 연구라고 하면 체력도 되게 중요하고요. 책임감도 되게 중요합니다. 언제까지 끝내야 되겠다는 어떤 것을 완수해야 되겠다는 그런 목표를 가지고 하는 거죠. 그 다음 분석. 그럼 분석력이 있어야 되겠죠? 요즘 다양한 뭐 IT를 활용한 여러 가지 빅데이터라든지 이런 어떤 툴을 가지고 분석하는 기법도 많이 발전되어 있는데 여러분들이 그런 역량이 있다면 또 어필해 주는 게 되게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감정 및 교육 훈련에 관한 사항에 관련된 이런 직무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지금까지 다 말씀드렸고요. 자, 1부는 여기까지 해서 마치는 걸로 하고요. 우리 2부에서 실제로 우리 실제로 기업에 지원했을 때 그 자기소개서 크게 4가지죠. 성장 과정, 그 다음에 성격의 장단점, 그 다음에 학창시절의 경험, 마지막 지원 동기, 입사 후 포부, 요 예시를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상세히 하나하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그 내용 중에서 잘된 거는 잘 됐다고 말씀드릴 거고요. 보완점들이 필요한 거는 그 보완점에 대한 말씀을 드릴 테니까 잘 들어보시고 앞으로 여러분들 자기소개 쓰는데 도움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1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 그럼 2부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